안녕하세요. 경제창위 이주환입니다. 오늘은 저의 또 경험담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그 기초 분석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 오랫동안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. 요즘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이 경험담을 공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실패담이죠. 실패담을 공유를 많이 하고 왜 이렇게 많이 돌아왔나, 이렇게 힘들게 왔나라는 부분을 제 스스로에게 또 다짐하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오늘은 제가 이 기술 분석을 공부할 때 정말 이제 과연 여기에 길이 있을까, 내가 지금 잘못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한 줄기 이제 빛이 되어 주었던 내용이죠. 사실 그 내용이 뭐 그렇게 거대하거나 뭐 그렇게 멋지진 않습니다. 오늘 이제 윌리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리엄스 지표를 만든 그 윌리엄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이 윌리엄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상당히 이제 트레이더로서 명성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굉장히 뭔가 이 주식투자에서 대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의 대가들이 있고요. 혹은 애널리스트로서 대가가 있고 또 투자자로서의 대가가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그 공부를 막 하고 이럴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, 사실 그때 워렌 버핏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는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.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거죠. 나도 저런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, 저 정도 금액을 유지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겠어 라는,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실제로 투자자와 보다는 이 트레이더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죠. 그래서 트레이딩의 대가들을 대한 부분은 이제 많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, 이 윌리엄스는 어떤 투자자라기보다는 트레이딩에 가까운, 그 트레이더에 가까운 사람입니다.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제시리 리버모어 같은 투기꾼에 가까운 사람도 있고, 이 윌리엄스는 트레이더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할 수 있는데, 제가 왜 이 윌리엄스에서 희망을 얻었냐면, 사실 윌리엄스의 기술적 지표는 아닙니다.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윌리엄스의 뭐 잘 알고 있는 퍼센테이지 지표라든지 혹은 윌리엄스 지표라 불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. 윌리엄스 지표의 핵심은 충분히 내려오면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거고, 충분히 올라가면 내려온다는 거고, 아주 그 기술적 지표에서 뭐 세부적인 부분을 본다면 최저가봉의 고가를 돌파를 하면 매수 신호, 이런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, 캔들을 기본적으로만 배워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.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. 근데 이분이 어쨌든 그 선물에 이 부분을 많이 적용을 시켰고, 우리가 말디 알고 있는 기술 분석은 대부분 선물 트레이딩에서 많이 나왔습니다. 뭐 캔들 자체도 선물 거래에서 나왔죠. 그래서 이분이 이런 거죠. 80년대 초에 그 월드 선물 트레이딩 대회라는 게 있는데, 거기 나와서 $10,000로 $1,000,000가 넘는 수익을 이뤄냈습니다.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죠. 그리고 이분이 정확하게 10년 뒤에 이분의 딸인 미셀 윌리엄스가 똑같은 대회에 나와서 역시 우승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부녀가 한 10년 정도 텀을 가지고 한 분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수익률로 1등을 한번 했고요. 그 딸이 또 역시 어마어마한 수익률로 1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단순하게 이게 과연 우연일까 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. 뭐 아버지가 딸에게 어떤 노하우를 전수했을 거고, 그 노하우로 전수한 걸 가지고 딸은 역시 똑같은 수익률을 냈는데, 이게 이제 무시 못할 어마무시한 뭐 100배 이상의 수익률이 났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했죠. 기술 분석에 뭔가 길이 있다. 과연 아버지와 딸이 10년 이상의 텀을 가지고 저런 수익률로 우승했을 때는 뭔가 그들만의 모르는 노하우가 있을 거고, 그 노하우를 찾아서 적용을 해서 분명히 어떤 수익을 거뒀을 것이다. 사실 저한테는 그게 한 줄기 희망이었고, 그 당시에 그 계속 기술 분석을 공부하다가 벽에 막힐 때마다 계속 그 윌리엄스 모녀의 부녀의 그 내용을 계속 상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뭔가 길이 있을 것이다. 근데 이걸 조금만 뜯어보면, 윌리엄스가 그 딸이 10년 뒤에 나왔을 때 그때가 거의 10대, 우리로 치면 거의 고등학생 나이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를 알 수 있는 그 나이가 아니에요. 단순히 아버지가 이렇게 전해준 노하우를 가지고 나와서 적용만 시킨 거죠. 뭐 아버지가 좀 코치를 했을 수도 있고요. 근데 이거를 이제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주 단순하지만, 사실 윌리엄이 강조했던 부분 내용들은 최근에 와서 보면 정말 그냥 교과서적으로 가장 나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. 저점을 찍었던 그 봉의 캔들의 고가를 돌파하는지 보고 돌파하면 매수를 한다. 아주 단순하거든요.
근데 그런 식의 그 여러 가지 기술 지표를 아주 단순하게 접목을 했는데 결국 그런 수익률이 나왔다. 그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죠. 뭐냐면 자기의 원칙을 딱 가지고 그걸 그냥 무식하게 계속 실행을 하는 거죠. 계속해서 실행을 하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어느 정도 믿음이 결국은 그 수익률에 대한 긍정적으로 답변이 오는 거죠. 물론 윌리엄스가 공개하지 않은, 저는 윌리엄스가 절대적으로 뭐 본인의 노하우를 다 공개할 거라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.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강의를 하지만 정말 제가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노하우는 공개를 당연히 안 하겠죠. 저도 그건 트레이더로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. 그래서 자기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걸 정말 무식하게 적용을 했더니 아버지도 그 10대의 고등학생 딸도 어마무시한 수익률로 그 10년의 텀을 지나도 우승을 했다라는 거죠. 그러면 기술 분석이 효용성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는 게 기술 분석이 만능 지표도 아니고 절대 맞지도 않고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 뭐 100%짜리 수익을 거두겠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. 다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뭐냐면 내가 외국인들하고 싸울 때, 기관들하고 싸울 때 나의 지금 무기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. 내가 외국인만큼 정보가 정말 빠를까? 우리가 수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오히려 우리 매매를 방해하는 호행성 정보들 뿐이잖아요. 그 정보에 대한 부분. 그럼 내가 외국인보다 돈이 많아서 돈으로 누를 수 있을까? 자금력이 동원이 될까? 정보도 늦고 자금력도 동원되지 않을 때 과연 내가 외국인과 기관과 어떻게 싸울 거냐라고 봤을 때 사실 기술 분석은 유효한 팁이 됩니다. 객관적으로 상황을 좀 판단할 수 있고 적어도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차트에서 찾을 수 있죠. 때로는 정말 우리가 수급을 열심히 잘 분석하다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의 약점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. 예를 든다면 외국인들이 매가 매집한 종목 너무나 많이 매집했기 때문에 도저히 내려올 수 없는 종목들이 있거든요. 그럼 그런 종목들은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이 손쉽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뭔가 내가 객관적으로 외국인과 기관과 싸울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무기가 또 기술 분석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기술 분석을 너무 많이 깊게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. 나한테 내가 쓸 수 있을 정도, 내가 유용할 정도까지만 몇 가지, 여러 가지를 많이 알기보다는 한두 가지라도 조금 깊게 나한테 맞는 걸 깊게 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몇몇 그 제가 항상 그 기초 분석 공부하다 어려움을 겪을 때 항상 도움을 받았던, 그러니까 제 혼자 도움을 받은 거죠. 그런 그 명인들을 보면 오늘 말씀드렸던 윌리엄스는 뭐 지표보다는 그러한 사건이 저한테 좀 감명 깊게 겪었고, 좀 지나면 제가 뭐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제시 리버모어라든지 뭐 가드너라든지 본인의 그 불안한 환경을 어떤 능력으로 노력으로 극복했던 사람들은 한 번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가슴속에 좀 새길 필요가 있죠. 결국 이제 주식 투자는 뭐 기술도 중요하고 자금도 중요하고 멘탈도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어우러져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어우러져 갈 때 나이가 들고 점점 매매에 대한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할수록 테크니컬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멘탈적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. 기술적 분석은 이 멘탈과 관련된 부분이 같이 가면 상당히 우리한테 객관적으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. 눈높이를 좀 낮추고 기대치를 조금만 낮추면 우리한테 아주 유용한 툴이 된다.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지금 이제 시장이 좀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구간이고 팬데믹 이후에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났습니다. 근데 기술적 분석을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고 특히 좀 긴 호흡으로 기술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단순하게 며칠, 몇 달, 몇 주, 뭐 한두 달 이런 단위가 아니라 좀 긴 호흡으로 기술 분석을 어떻게 보면 월봉 이상의 캔들로 좀 해보시면 지금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몇 번 안 올 수 있는 큰 기회라는 게 좀 보입니다. 이런 부분들을 기술 분석을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. 그래서 기술 분석 유용성이 있다 없다?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. 윌리엄스가 그거를 증명을 해 보였죠. 오늘은 기술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. 경제창 위에서는 한 가지 그 객관적인 시황 분석과 함께 저의 경험담과 관련된 부분 대부분 실패담이죠.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서 공유를 좀 하고요.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여러분과 똑같이 트레이더의 입장에서 뭐 잘나서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사실은
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. 저도 순간순간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스스로한테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함께 때로는 뭐 성공담을 공유할 수도 있고요, 실패담을 공유할 수도 있고, 이 부분들을 경제창 위에서 허심탄회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기술적 분석 유용한가 유용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. 경제창 위 다음 시간에 또 저의 경험담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. 경제창 위 이재환이었습니다.